안녕하세요. 체육대학에 관심이 있는 김포지역 학생 학부모님들,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인도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체육교사 노동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체육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왜 체육대학을 준비하려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학과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2020학년도 수시 정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복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형별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2021학년도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학생들과 첫 번째 대면에서 만나는 내용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체육대학에 관심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학생들에게 맨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왜 체육대학에 가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대답은 이런 것이죠. 운동도 너무 좋은데 운동 관련 직업을 꼭 갖고 싶어서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단순히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운동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체육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할 것이 없어서 체육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니? 라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이유는 부모님 세대에서 생각하는 체육대학과 지금 현재의 체육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체육대학 이미지라고 하면 딱딱하고 권위적인 문화였다면 지금의 체육대학은 많이 바뀌어서 학문을 배우고 그것에 대한 내 지식을 쌓는 의미가 굉장히 부여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생활화되면서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관심이 있어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체육백서를 보게 되면 생활체육 동호인 회원수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요즘에는 부모님들의 인식이 체육대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학생들이 먼저 문의를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매년 체육대학의 모집 인원과 지원자 숫자를 나타낸 통계를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모집 인원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원자 숫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011학년도에 나타낸 숫자보다 2020학년도에는 2019학년도보다 약간 줄기는 했지만 학생 수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체육대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과 소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대학이 있는 전국에 100개가 넘는 대학들의 체육 네임만 살펴보면 7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차이점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학과들의 공통점을 묶어서 다음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학과를 크게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체육대학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니라 저만의 생각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가 속한 졸업하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사범대학, 교직을 이수해서 할 수 있는 사범대학이라는 하나의 큰 부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학이 속한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해양스포츠학과, 스포츠과학과처럼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고루 배우는 일반 체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마케팅이나 에이전트, 법이나 광고 등에 관련된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인문체육 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재활이나 의학 쪽과 관련이 있는 스포츠의학과와 운동건강관리학과, 운동처방학과 등이 속해 있는 자연체육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네 가지의 분류에서 사범대학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나 특수체육교육과를 꼭 가고 싶어 하지만 성적이 안 돼서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체육대학, 사범대학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또 하나의 방편이 있는 게 교직이수라는 것인데요. 전국에 있는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을 분류해 봤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년도 2020학년도 체육대학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시 위주, 체육대학에서 정시 위주의 관심도가 수시로 많이 옮겨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던 학생들이 수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학년도가 시작하면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학생 수 감소였습니다.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 하락, 지원율 하락을 예상을 했었는데 체육대학은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서울권, 경기 인천권, 대전 충남 충북권, 강원권을 보게 되면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인원이 전부 다 증가했었고요. 지원 인원도 같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가한 게 대전 충남 충북권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증가를 했었죠.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실기 전형이 신설되면서 많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전형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형이 감소하였지만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실기 전형에 있어서는 서울권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경기 인천권도 800명 이상, 대전 충남 충북권 1400명 이상, 강원권도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이 높은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는 중상위권 이상의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는 대학들에서 수시 모집의 실기 전형을 신설하면서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정시 모집에 3등급 이상의 성적이 나온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데 60%의 실기 반영 비율을 가지고 선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도 50% 실기,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많은 실기가 합격에 많은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대학이 됐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중위권 4등급 정도, 3,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주로 정시에서 지원을 하는 가천대, 강남대, 성결대 3등급 대고요. 그다음에 용인대, 인천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까지 이 중위권 성적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적어도 50%에서 100%까지의 실기 반영 비율을 가지고 선발을 하다 보니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이 수시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경쟁률을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전국에서 체육대학 중 전국에서 가장 경쟁률이 센 11개 대학을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스포츠과학부 재능우수자 전형은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실기 100%의 전형으로서 19명을 모집하는데 1713명이라는 기록적인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성결대 체육교육과, 가천대 체육전공, 삼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용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스포츠건강학 전공까지 많은 대학의 실기 전형이 포함된 전형들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사범대학 중 몇 개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서울 내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대학입니다. 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의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의 만점 기록은 배근력 206, 좌정굴 30cm, 제자리 멀리뛰기 295, 중량 달리기 7초 19라는 정말 실기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기록할 수 있는 게 만점 기록인데요. 2019학년도에 1단계를 합격하고 최종 합격한 학생의 기록입니다. 배근력 199, 좌정굴 34cm, 제자리 멀리뛰기 278, 중량 달리기 7.9초라는 결과로 합격을 했었는데에 반해 2020학년도에는 배근력도 만점이었고요. 좌정굴은 약간 점수가 깎였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 중량 달리기도 7초 46초라는 우수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물론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전형 방식이 서류평가 2019학년도에는 서류평가가 있었고 2020학년도에는 서류평가가 빠지면서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고 학교 생활이 우수하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 실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 기록의 차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스포츠과학부, 아까 봤던 경쟁률 1위 대학이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스포츠과학부의 결과를 보면 수시 모집의 재능 우수자 전형을 신설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의 합격자 커트라인 정도의 결과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85점 정도의 기록에서 합격자 성적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는 88점, 16감 정도. 이 감이라는 건 이 만점 기록에서 한 단계씩 떨어질 때마다 1감이라고 저희들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감이 16감에서 합격자 커트라인이 나온 걸로 분석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감이라는 커트라인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10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 학원이나 학교에서 운동하는 친구들 중에서 거의 1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10감인데요. 물론 실제 실기를 보고 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년에 비해서 뭐 10m 왕복 달리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파울 기준이 좀 완화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6감에서 10감으로 올라간 것은 굉장히 지원자들의 실기 능력이 올라갔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학년도 정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반영 방법의 변경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경쟁률이나 입학 결과의 결과를 좀 보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가, 나, 다군 중에 군을 옮기는 것에 따른 지원율이나 입학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실기가 바뀌었을 때 혹은 실기의 만점 기준이 바뀌었을 때의 학생들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반영 방법의 변경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나와 있는 세 대학 중에 삼육대와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반영되지 않거나 선택 반영이었다가 필수 반영으로 바뀐 대학이고요. 상명대 천안 캠퍼스의 스포츠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탐구 필수 반영이었다가 수학이 선택 반영으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삼육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분석해 보면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실기 만점 기준이 낮기 때문에 본인의 실기 기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인서울을 꼭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대학이었고요.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가군이나 다군에 소신 지원을 했을 때 나군의 안정 지원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한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학에서 체육대학은 수학을 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고 수학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수학이 필수 반영되면서 지원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삼육대학교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군 변경도 없었고 실기 만점 기준에 대한 변경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8대 1에서 3대 1대로 떨어지는 경우를 보았고요. 입학 성적도 마찬가지로 영어 포함 87.46%에서 75.99%로 합격자 평균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아직 2020학년도 입학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서 경쟁률만 보겠는데요.
스포츠 과학과의 경쟁률도 5대 1에서 3.64대 1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상명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4년 정도의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특히 국어 과목에서의 수능이 어려웠을 때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어 시험에서 굉장히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요.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는 국어 대신에 수학을 선택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작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낮은 국어 성적 대신에 수학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입학 성적이 조금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집군 변경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작년에 군 변경을 한 대학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건강,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그 다음에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과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대학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신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신대학교는 원래 다군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다가 가군으로 군을 옮기고 실기 비율이나 만점 기록을 향상시켜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군 이동에 의한 경쟁률과 그 다음에 충원율, 그 다음에 합격자의 수능 성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의 경쟁률은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기면서 경쟁률이 오히려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다군에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없었을 때에 보다 가군으로 옮기면서 지원할 대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오른 건 실기 만점 기준이 올라가고 실기 극간이 늘어나면서 실기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낮은 수능 성적에도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했었고요. 반면에 예비 번호가 충원 합격률이 떨어진 것은 낮은 수능 성적에 실기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다른 대학으로 빠지지 않고 경기권 내에서 사수를 하려고 하는 결과를 반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수능 최고점은 변함이 없지만 평균점이나 최저점이 하락한 것은 가군으로 오면서 대학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실기 만점 기준 향상에 의한 낮은 수능 성적에도 실기가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군에서 학생들을 모집했을 때 한신대의 위치가 단국 3등급이 나와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가천대를 지원하자니 실기 능력이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강남대, 명지대, 숭실대를 지원하자니 실기가 부족한 친구들이 한신대를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 한신대가 가군에 옮겨오면서 인천대 체육학부나 운동건강학부, 그냥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스포츠학부,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와 견주어서 학생들의 옵션이 좀 생겼다라고 저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낮은 성적의 실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 호서대, 한국교통대회에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한신대에 소신껏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결과가 위에 나타난 표에 나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기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대학은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와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체육학부와 운동건강학부는 그 전 2019학년도까지 상대평가에 의해서 학생들의 실기 점수가 부여됐다면, 체육학과는 아니지만 운동건강학부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부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평가체제가 바뀌면서 상대평가일 때의 T점수 환산에 의한 점수평가로서 인천대를 지원하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실기 수준이 좀 떨어졌을 때 이 T점수 환산에 의해서 깎이는 실기 점수가 좀 낮아서 합격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수능 점수는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실기 능력, 절대평가일 때 만점에 가까운 실기 능력을 가지고 부족한 수능 성적을 좀 채워서 합격하는 지원하는 두 가지의 패턴이 있었다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가면서 높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기 급간에서의 점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성적으로 이제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대학이 돼버렸고, 그것에 대한 입학 결과가 77.6%에서 71.3%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신대학교인데요. 한신대학교는 군 변경도 있었지만 만점 기록이 2019학년도에 비해서 제자리 멀리뛰기 278에서 290, 윗몸 일으키기 71개에서 77개, 20m 왕복 달리기 16초 2에서 15초로 굉장히 남학생 기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실기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입학 결과로서 77% 3등급에 대한 합격자 평균 성적이 64%대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체육대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체육대학에 대한 모집 인원과 각 전형별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대학 입시는 3년 예고제에 의해서 하나씩 발표가 되는데요.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대입전형 기본 사항에 대해서 먼저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8월 달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각 대학교에서 2019년 4월 30일에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전형 시행 계획에는 전형별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 기준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각 대학에서 발표가 되겠고요. 그것에 의해서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의 인원 변화가 반영된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이 올해 5월 초와 9월 초에 발표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발표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발표가 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이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가 됐었고 이제 곧 전형 시행 계획이 각 대학별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해 여름부터 발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입전형은 단순화에 의해서 수시에서 4가지, 정시에서 2가지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시에서 4가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특기 전형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정시는 수능 전형과 실기 전형 2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2 체제인 이 6가지의 전형을 모두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해서 그 전형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4+2 체제의 전형은 시기별로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수시 모집은 9월에 시작해서 4개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최대 6회까지 4년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수시 모집에 대한 합격자 등록이 마무리된 후 12월과 1월, 올해는 1월이 되겠고요. 2021년 1월이 되겠고요. 수능과 실기에 의해서 최대 가나다군 군별 1회씩 3회 모집이 되겠고요. 정시 모집의 합격자 등록이 다 마무리가 되면 2월 달에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는 총 3번에 걸쳐서 시기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9월에 있는 수시 모집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정시 모집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2월에 있는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9월에 있는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12월 정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특수대학에 대해서 수시 모집에 합격해도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체육대학은 그에 해당하는 대학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 2021학년도 기준입니다. 2021학년도 전형 시행 계획에 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77%, 정시 모집에서 23%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체육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70%, 정시 모집에서 30%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국을 따져보면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보게 되면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 특기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기자 전형을 제외를 하면 체육대학도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좀 전에 70%와 30%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었다면 특기자를 제외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 모집의 비율이 64%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정시 모집이 3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서울, 수도권, 충청권 59개 대학만 정리해 놓고 보게 되면 수시 모집의 비율이 37%까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정시 모집이 62%까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알고 계신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별로 학생 선발 비율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전국체육대학과 서울, 수도권, 충청권 59개 대학을 비교를 했을 때 전국 대학을 보게 되면 실기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특기자,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아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실기를 보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 수도권, 충청권 59개 대학을 비교를 했을 때는 특기자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이 실기 전형, 세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막대 그래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율도 같이 본다면 어떤 전형을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체육대학의 수시 모집의 비율이 30% 가까이에 있는 비율로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반면에 서울, 수도권, 충청권 대학은 20% 초중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충청권으로 오게 되면 정시 모집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100%와 수능과 실기, 그 다음에 특기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국체육대학이나 59개 대학이나 모두 역V자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비율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체육대학의 경우에는 물론 수능과 실기 전형을 합쳐서 보는 게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이 25%대라면 서울, 충청권, 수도권으로 올수록 40%가 넘어가는 비율로서 수능과 실기를 보는 대학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의 표는 59개 대학의 전년도와 올해의 학생 선발 숫자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정시에서 수능과 실기를 가지고 보는 비율이 약 1,800명, 1,9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특기생이 많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실기 전형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었는데요. 많은 대학이 이제는 수시 모집에서 체육대학의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가 실기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뽑는 충청권의 남서울대학교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없애고 실기 전형을 새로 신설해서 숫자가 늘어난 게 이 수치에 많이 반영된 겁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얘기했던 남서울대학교가 많이 줄인 게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서울여대와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가 올해 신설이 된 경우처럼 충청권 이상에서의 많은 대학들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논술 전형은 경희대와 한국외대 두 개의 대학이 있고요. 적성 전형은 올해가 마지막인데 가천대학교와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걸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각 전형별 특징과 결과 분석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학의 수시 전형은 크게 네 가지의 전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실기 전형, 그 다음에 기타의 논술, 적성, 특기자 전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대학별 내신 산출 방법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증가,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올해 보합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학이니 학생부 종합전형은 체육활동 위주의 생기부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체육대학은 대학에 가서 실기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닌, 물론 그런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목적인 학과입니다. 그렇다 보니 체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주요 과목에서의
지원자의 학업 역량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기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 성적도 있지만 본인의 실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앞에서 경쟁률 탑 11에서 보셨듯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는 논술과 적성 전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운동선수들이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기자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불거졌던 입시 비리 정유라 사건 때문에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해서도 학습권 보장과 학업 능력에 대해서 대학에서 많이 보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점점 학생부가 특기자 전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대학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도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출결이나 봉사 같은 활동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이 다르다는 건데요. 저도 전에 학교에서 수영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영을 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 많이 없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기도 했었고 대학별로 모집하는 종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 많은 종목들을 모든 대학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선발하는 종목들 그리고 남학생만 뽑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내 종목을 뽑는 대학이 어딘지 그 종목의 지원 기준이 어떤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 자격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요. 앞에 있는 표는 지원 기준은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대한 지원 기준입니다. 야구와 테니스와 육상 중장거리에 대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야구에 대한 내용은 투수는 8이닝 이상, 타자는 15타석 이상 출전하고 타자는 이런 50이닝에서 출전한 자로서의 기준이 따로 부여가 되어 있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전국 규모 대회에서 8강 이내, 육상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봐야 될 건 인정되는 실적의 기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중학교 때 입상 실적보다는 고등학교 성적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 3년 이내에 전국대회 출전하여 개인전 상위 입상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요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을 제가 가지고 와서 2016년 3월 이후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바뀐다면 2018년 3월 이후로 바뀌겠죠. 아마 곧 발표될 수시 모집 요강에 보게 되면 그 대학의 종목에서 인정되는 대회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의 표는 경기대학교의 실적이 인정되는 대회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렇듯이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인정되는 대회의 폭을 정해놨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종목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50여 개 이상의 경기단체에 소속된 학생들이라면 종목에 상관없이 뽑는 대학들도 아래의 표처럼 있습니다. 강원의 가톨릭 관동대, 강원대, 충남의 나사렛대, 동양대학교는 올해는 없어진 것 같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요강이 나오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부산의 신라대학교, 경남의 한국국제대학교까지 이 대학들은 종목이 아닌 선수로서의 입상 실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 중에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지만 사범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교직이수 자격이 주어지는 교직이수라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대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기자 전형에 대한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두 개의 참고 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입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면 대입정보센터라는 탭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대입전략 자료실에 예체능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처럼 실기 종목에 따른 종목별로 선발하는 대학과 전형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자료는 KSUF 체육특기자 데이 포털이라는 자료입니다.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종목별, 그 다음에 대학별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그런 좋은 사이트이니 이 두 개의 사이트에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실기 전형에서 반영되는 교과 등급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교과 등급 내신 산출 방법이 다른데요. 이 네 개의 대학을 저는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인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용인대학교인데요. 학생 A와 학생 B 학생의 내신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악미술체육까지 포함한 전교과가 반영이 되고요. 인천대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에 대한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상위 5과목에서 10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사과, 기술과정 중 4과목씩 해서 총 12과목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A 학생과 B 학생을 분석하게 되면 전교과를 보게 되면 A 학생이 B 학생보다는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사회만 봤을 때는 B 학생이 A 학생을 역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A 학생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학생은 음악미술 체육까지 골고루 좋아하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B 학생은 주요 과목에 대한 성적이 우수한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학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 상위 5과목 10과목을 분석해 보면 A 학생은 3.5등급이라는 등급이 나오는데 B 학생은 2.75등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대학교에서 봤던 이 결과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술 과정까지 포함한 상위 과목 12과목을 보다 보니 A 학생이 다시 성적이 두드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요 과목에서는 좀 약하지만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학교 성적이나 용인대학교 성적이 똑같은 걸 봐서는 과학이나 기술과정, 수학 이런 과목들이 크게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반영 비율, 반영 교과 단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역으로 얘기해 보면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의 내 내신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해서 절대 낙담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봤을 때의 성적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기를 준비하다가 다쳤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실기를 준비할 수가 없을 때 갈 수 있는 체육대학 이 다음과 같은 대학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전국에 있는 대학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가천대학교부터 강원 제주권의 한림대학교까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동아대와 부산대까지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 없으니 실기를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체육대학에 가서 내 진로가 체육 쪽이다라는 확고한 목표가 선다면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100%로 뽑는 대학들의 입시 결과에 대한 표인데요. 실기가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 성적이 그렇게 낮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가천대학교, 환경대학교,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서울로 갈수록 수능 최저 등급이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모집 인원 또한 많은 인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학 결과가 거의 꾸준히 2등급대에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성신여대가 전년도에 3.53등급까지 떨어진 건 2018, 2019 때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가 2020학년도에 수능 최저 등급이 새로 생기면서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선발 인원수가 증가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모집 인원수, 물론 이것은 서울 수도권, 충청권까지의 59개의 대학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2018학년도에 국민대와 상명대 스포츠건강학과가 신설이 되면서 300명대에서 시작을 해서 2019학년도에 서울과학기술대가 신설을 해서 355명으로 늘었고요. 2020학년도에 대진대학교 농어촌과 상명대 천안 캠퍼스의 스포츠 융합학부까지 신설이 되면서 37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서울여대와 백석대 스포츠과학과가 신설이 돼서 376명, 남서울대학교가 빠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의 인원수가 줄면서 인원수가 유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인재상부터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인재상은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에 대한 인재상입니다. 보게 되면 스포츠과학과에 대한 인재상이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체육 실력이 우수한 학생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한 것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에 와서 하는 것이 주된 과목이 실기가 아닌 이론 과목이다라는 걸 학과의 교육 과정, 커리큘럼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내용이 여기에 인재상에 나와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에 대한 성적이 우수하며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영어에 대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인재상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기 능력을 측정하는 고사가 없습니다. 물론 면접이 있기는 하지만 면접 때 실기를 보지도 않고요. 실기 능력을 보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실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요? 네, 체육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 수업은 A, B, C 이 세 등급으로 나뉘지만 이 C가 나왔을 때 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C가 나왔을 때 그 학생의 체육 실기 능력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전 정신과 적극적인 사고 및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복지 실험 및 봉사 정신을 갖춘 학생은 인성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재상뿐만이 아니라 모집 단위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똑같은 이 학과의 모집 단위는 남서울대학교 거를 제가 가지고 왔었고요. 이 똑같은 체능대학이지만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은 글로벌 상경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가 속한 대학은 보건의료복지대학입니다. 제가 서두에 학과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인문체육과 자연체육을 분류했던 기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한 학과 분류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나눠본 건 서두에 나왔던 학과 분류처럼 이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체육 전반적인 걸 다 배우는 일반 체육과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범대학 체육교육, 그 다음에 비즈니스나 마케팅을 주로 다루는 인문체육, 그 다음에 재활이나 처방, 영양을 다루는 의학을 다루는 자연체육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서울, 수도권, 충청권의 59개 대학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가천대 운동자활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체육으로 분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체육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체육, 그 다음에 스포츠예학과 같은 건 자연체육, 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과 같은 건 인문체육, 인하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인원의 색이 칠해진 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인원이 늘었다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또 추가가 됐고요.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입학 결과에 대한 내신 등급을 그대로 믿을 수는 믿고 이것보다 높으니까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원의 가늠자로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 경기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의 경쟁률이 거의 대부분이 10대 1이 넘어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성적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적이 2등급대,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2등급대, 인하대 체육교육과도 2등급 초반, 반면 가천대,
차의과대, 인하대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 학생들도 지원해 볼 수 있는 이런 가늠자가 있고요. 내가 이 성적보다 높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지원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가지고 혹은 이것보다 높은 학업 역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심도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대학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물론 경쟁률, 전년도 경쟁률은 거의 10대 1을 넘어가는 서울 10대 같은 경우에는 50대 1이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신 성적 또한 중앙대는 1등급 대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는, 그리고 3등급 대까지 주로 합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위치나 학교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 성적이 높은 건 예, 체육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에서 많이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체육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 교육부에서 지정한 체육 중점 학급이나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교내 스포츠 클럽, 교내 스포츠 클럽 대회의 심판 도우미, 그 다음에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체육 관련 독서, 가장 중요한 체육 수업,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활동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활동은 아마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지적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요 교과목에 대한 열정과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을 높이는 중요한 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볼 전형은 실기 전형인데요. 많은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실기를 포함한 전형에 관심이 있고 그 실기 전형 본인의 뛰어난 실기 능력을 토대로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실기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수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본인의 실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점에 가까운 실기 능력이 이미 충족이 되었을 때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종목과 본인이 가장 취약한 종목이 있는 대학을 살펴보고 만점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각 대학별로 지원 가능하고 합격 가능한 총점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학교나 학원에서 실기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보면 상담을 해보시면 이 총점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총점에 대한 가늠이 서고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건 수시 각 대학별 실기 일정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2020학년도의 경우 가천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이 실기 일자가 겹쳐서 그 두 대학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이것처럼 실기 일자를 꼭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기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실기 종목과 입학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사범대학인데요.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의 전년도 입학 종목과 실기 종목과 입시 결과에 대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사범대학이다 보니 높은 내신 성적이 있어야지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19학년도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인원수가 한 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입학 결과가 낮은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이 과목만 반영되다 보니까 주로 2등급대, 1등급대에서 많은 합격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범대학이지만 내신 반영되는 교과를 살펴보면 서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인천대는 전과목이고 한체대도 전교과이지만 이 두 대학의 서원대와 성결대학교의 경우에는 충분히 1, 2학년 때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혹은 1학년 때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볼 대학은
가톨릭 관동대부터 한체대까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대학들 때문에 아마 수시에서의 실기 지원자 숫자가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성적은 4등급, 5등급 이하인데 내신 성적이 그래도 3등급대의 중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합격을 했을 때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9학년도와 20학년도의 결과가 3등급대에서 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건 내신 반영 교과가 전과목을 가톨릭 관동대나 인천대처럼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은 열심히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인대학교 스포츠레저 2019학년도 결과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 100%라는 건 10명이 합격을 했다면 10등의 성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0%라는 건 10명이 합격을 했을 때 8등의 성적에 해당하는 내신 등급입니다. 이 마지막 커트라인 점수가 7.2등급으로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전년도에 실기가 바뀌고 만점 기준이 올라가면서 내신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도 실기가 우수해서 합격한 경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호서대까지의 대학들인데요. 마찬가지로 가천대 뒤에서 나오겠지만 가천대, 강남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4등급대 학생들이 보통 가천대학교는 높은 4등급,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지만 수시에서의 성적대가 5등급대, 거의 5등급 평균 성적이 5등급대의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대학들에서 실기 반영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실기를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낮거나 아니면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왔을 때 수시로 이 정도의 대학을 꼭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지원자 숫자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에 꼭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정시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서 수시 모집을 좀 연습 삼아 지원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형으로 논술과 적성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논술과 적성은 일반 대학에서는 많은 대학 학과들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체육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은 경희대와 한국외대, 글로벌 이 두 개의 대학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숫자조차도 체육학과 8명에서 7명, 태권도 6명에서 5명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 국어, 영어 중 한 개의 영역 3등급이라는 최저 기준을 걸고 있고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국제 스포츠 레저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마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건 수시 모집 실기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기 능력이 아니거나 모의고사나 수능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험의 차원으로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경희대학교의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지만 경희대학교 보통 체육학이나 스포츠의학은 90% 이상 수능 성적 2등급이 나와야지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학이고요. 한국외대 국제스포츠 레저 전공 같은 경우도 2등급 이상, 국영수탐 2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그 대학을 논술로 지원해서 갈 수 있다라면 하나의 또 큰 보험의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라서 수능 성적 상위권 학생들 이 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적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이렇게 두 개의 대학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가천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까지는 국어,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개 평균 3등급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나름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 논술과 더불어서 수능 이후에 적성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성적 보험의 성격으로 지원을 했다가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적성 전형에 올인을 하는 친구들도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에 적성 시험에 올인하는 친구들도 종종 보고 있고 실제로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2021학년도 각 지역별 대학별 수시 모집에서 큰 변화가 있는 대학들을 몇 개 대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인데요. 서울권은 큰 변화가 있는 건 동덕여자대학교가 큰 변화가 있고요. 이화여자대학교도 올해부터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면서 수시에서 예체능 서류 전형 인원을 12명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우수자 전형 10명을 신설을 했고요.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예전에 융합인재 전형이 있기는 있었지만 거의 소수의 학생들을 뽑다가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민재 전형으로 4명을 신설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인데요. 경기권은 큰 변화는 아닌데 전년도에 한 해 있었던 경희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1년만 실시하고 올해는 폐지가 되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되겠고요.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실기 전형으로 10명의 학생을 선발하다가 2년을 실시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폐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실기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인하대학교를 지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좀 아쉽고요. 강남대학교와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 수를 약간 늘린 경우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인데요. 충청권은 남서울대학교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폐지를 하고 실기전형,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실기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하게 돼서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체육에 대한 열의가 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면 지원을 한번 고려해봐도 좋은 대학이 하나가 생겼고요.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스포츠융합학부와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도 실기 우수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조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시 모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 실기 전형에서 지원의 방향성을 잡을 때 맨 먼저 봐야 될 게 실기 능력이었다면 정시 모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그 대학에 지원 가능한 적정 백분위나 수능 성적이 나왔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수시 전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수시 모집에서는 본인의 실기 능력이었다면 정시 모집에서는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수능 성적이 나왔는지부터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 가능한 적정 수능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두 학생을 비교하면서 어떤 학생이 어느 대학에 더 적정한 점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한학생과 나 민국학생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한학생은 국어 성적이 5등급, 수학이 5등급, 반면에 영어는 2등급으로 우수한 학생이고요. 탐구는 한 과목은 우수하지만 한 과목 성적은 좀 부족한 점수를 보였습니다. 남인국 학생은 국어도 턱걸이이지만 4등급,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이고요. 영어는 그저 그렇지만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성적은 그래도 두 과목 다 우수한 성적대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대한학생과 남인국 학생 두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이 더 대학을 잘 갈까요? 그건 각 대학별로 좀 다릅니다.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50%씩 반영하고 영어를 가산점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수능 성적을 산출을 했을 때 나대한 학생보다는 남인국 학생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국민대 스포츠교육전공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성적만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의 반영 비율이 국어보다는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 대한학생, 영어 성적이 우수한 나 대한학생이 남인국 학생보다는 약간이지만 성적이 더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용인대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중에 한 과목,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이렇게 두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는데
나대한 학생과 남인국 학생을 비교해 보면 나대한 학생은 영어 성적과 탐구 한 과목 성적이 좋고 남민국 학생은 수학과 탐구 한 과목 성적이 좋죠. 하지만 수능 환산 성적은 나대한 학생이 영어 2등급인 나대한 학생이 점수가 더 좋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탐구 반영인데 올해부터 수학과 탐구를 택1로 바꾼 대학입니다. 이건 전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고요. 이랬을 때 나 대한 학생보다는 남인국 학생의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에 영어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반면에 국어 성적에 대한 표준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남인국 학생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내가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모든 과목에서 고루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 확실하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있을 때는 그 과목을 주로 반영하는 대학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대학별 지원 가능한 백분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학의 정시 모집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 92% 이상의 지원 대학별 수능 반영 과목의 92% 이상의 성적이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인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스포츠의학과 같은 경우는 원래 수능 100% 전형이었지만 체육학과는 2020학년도부터 수능 100%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2등급, 높은 2등급이 나와야지 합격 가능한 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서울대가 가군이고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나군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경향은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과를 지원하는 패턴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라는 건 제가 생각한 저와 같이 연구를 하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백분위라는 거고요. 이 대학이라는 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2020년과 2019년은 2020년은 2020년에서 입학 결과를 낸 거고요. 2019년은 전년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쓸 때 가군의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94%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가 큰 변화가 있거든요. 전공실기가 폐지가 되면서 축구, 농구 선택실기가 생겼는데 아마도 성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보게 되면 그 전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고려대학교를 성적이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패턴이 있었었는데 연세대학교가 체육교육학과에서 전공실기를 폐지하고 기초실기만 보고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면서 고려대학교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스포츠 응용 산업은 실기가 전공실기 한 종목이다 보니 수능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향, 서울대를 지원했던 친구들이 전공실기 하나만 준비해도 되는 연대 스포츠 응용 산업을 지원하는 패턴도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대학은 한국교원대학교인데요. 한국교원대학교는 올해 군 변경이 있는 대학교입니다. 기존에 나군에서 선발을 하다가 가군으로 옮기면서 가군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 혹은 국어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수학, 영어, 탐구 성적이 우수한 나군의 고려대와 연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될 대학 중에 한 군데로 가군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준 대학입니다. 이 교원대 같은 경우도 성적대가 연고대보다 또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수능 반영 과목에서 국어, 수학 중에 택1, 그 다음에 영어, 탐구 이렇게 네 과목 중에 세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입학 결과가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1단계에서 수능 3배수로 1단계를 걸은 다음에 3배수 안에 든 학생들이 실기와 면접을 볼 수 있는 다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그룹은
3등급이지만 높은 3등급 이상 2등급이 나와야지 합격할 수 있는 대학교인데요. 일단은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와 태권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실기가 없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와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는 다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대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군과 나군에 만약에 가군과 나군에 있다면 사범대학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옵션, 다른 옵션, 뭐 건국대학교라든지 동국대학교라든지 다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닌데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연고대를 지원했던 친구들, 가군에서 교원대를 지원했던 교원대 그 전까지는 나군이었죠. 지원할 친구들이 아마 다군의 단국대학교와 인하대를 많이 지원할 것 같고요. 서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이남의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육교육과가 서원대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성적대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원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낮고 실기 급간이 낮기 때문에 실기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패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주목할 대학은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 전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백분위가 이렇게 높은 건 영어 백분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실기가 한 종목 20m 왕복 달리기 한 종목 20% 반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제자리 멀리뛰기가 하나가 추가됐고요. 추가됐기 때문에 성적대가 원래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전공을 쓰는 학생들이 나군의 성균관대학교나 나군의 뭐 높게는 고려대 연세대까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군의 안정지원으로 실기 부담을 줄이고 높은 수능 성적으로 지원하고 합격을 많이 했던 대학이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전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실기가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가 한 종목 추가되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제 높은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올해 관심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전공도 특수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올해 바뀐 점이 수학이 필수 반영에서 선택 반영으로 바뀌고 탐구 반영 비율이 올라가면서 탐구 성적 좋은 학생들 그리고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지원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경쟁률도 올라가고 성적도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대학으로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볼 대학은 3등급 이상 77% 이상이 나와야 지원 가능한 대학들인데요. 보게 되면 거의 대학 소재 지역이 서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 소재의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이 3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그래도 수능 성적이 밀리지 않는 지원자 중에 수능 성적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톨릭 관동대 강원도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있는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성적대가 좀 높게 잡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 국제스포츠학과 같은 경우도 고려대학교의 네임과 그 다음에 실기 반영 비율이 낮고 실기 종목이 두 종목으로 좀 준비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적대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체육대학 통합 단국대학교 이제 천안 캠퍼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스포츠 경영학과 운동처방 전공이 정확한 명칭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인문체육과 자연체육에서 그래도 나름 잘 가르치고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또 다군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적대가 좀 높게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 3등급 이상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마찬가지로 서울권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체대까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권에서의 성결대학교는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성적대가 좀 높게 나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수능 환산 방식에서 보셨듯이 국수, 영중의 택일,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두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적대가 좀 높게 잡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주목해 봐야 될 건 한국체육대학교, 아까 특수체육교육학과와 더불어서 이 여러 개의 학과들이 수능 반영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주목해 봐야 할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 대학은 4등급 중에서도 중간 4등급 70% 이상이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천대학교
뭐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 이런 학교들이 70% 이하로 나와 65%가 나왔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기의 수준이 아주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그래도 성적대에서 어느 정도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70%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합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울은 줄어들고요. 이제 경기권 대학이 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수도권인 인천까지 나오게 되는, 그다음에 충남이 하나 나오는 건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고요. 여기에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인천대 같은 경우가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인천대는 서두에도 전년도 변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실기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성적대가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대학들,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인하대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도권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정말 많이 받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4등급인데요. 70%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 성적표에서 등급에 4라는 숫자가 찍혀 있어야지 그래도 성적에서 불이익을 좀 덜 받는 대학으로는 다 이제 경기권 대학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충남권의 상명대 스포츠융합, 그 다음에 순천향대 스포츠의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네임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과목에서 선택 반영하는 과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3등급 이상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실기 반영 비율이 60% 70%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기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대학들은 3등급의 학생들도 지원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기 수준, 본인의 실기 수준이 실기 배점표 상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서 볼 대학들은 수능 성적 5등급 이하 대학들인데요. 수시에서 내신 성적이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과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권 대학들, 이 충남권 대학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권의 학생들 혹은 수도권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남권 대학들을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강원권 한림대학교와 더불어서 가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에서 동부 쪽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대학들의 특징은 실기 반영 비율이 많이 높다라는 겁니다. 80%도 보이고요. 80%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기 50%, 60%까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여기에는 실지 못했지만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요강을 확인하게 되면 만점 기준이 높고 실기 급간당의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급간당 점수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수능 성적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실기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시에서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수능 100%, 실기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수도권에서도 정시에 다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기를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 수능 성적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실 것은 올해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서의 각 지역별, 대학별 변화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서울권 대학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정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은 변화가 있으니 꼼꼼하게 살피고 전략을 잘 짜는 게 올해 입시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전공은 얘기를 했었고요. 실기 반영 비율이 늘고 재멀이 늘었다는 거 확인을 했었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50에서 40%로 감소하고 수능 반영 비율이 60%, 50에서 60%로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기 만점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실기를 잘 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고려해 봐야 되는 대학입니다. 가장 큰 상위권 학생들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서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전공 실기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권 점수임에도 지원을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공이라는 것도 직접 실기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우수한 실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었는데요. 그 전공 시험이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축구, 농구라는 선택 실기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 선택 실기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실기 요령이 실기 방법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서울대 실기를 보게 되면 농구 같은 경우에는 3점슛 라인 45도에 공을 놓고 레이업 성공하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레이업 성공한 개수로 평가를 했었었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10년도 훨씬 더 되기 전에 실시했던 방법은 지그재그 드리블을 해서 슈팅까지 하는 그 시간과 자세를 보는 걸 확인을 시험을 본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실시 방법은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오게 되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한체대인데요. 한체대는 수학 필수 반영에서 선택 반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이 늘었다. 그 탐구 반영 비율도 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체육대학에서 수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한체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쟁률이나 입학 결과에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수능 40에 실기 60으로 학생들 일괄합산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를 볼 수 있는 4배수 안에 들어야지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지금까지의 입시 패턴으로 봤을 때 가군의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성적 상위권의 친구들이 나군의 연세대학교를 지원한 실기 중복 때문에 연세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1단계 수능 성적이 기존에 지원했던 4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적대가 분명히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하나 더불어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을 다 반영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가산점으로 반영을 하고 국수, 탐 중에 택 2이기 때문에 성적이 더욱더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지원하고 싶고 준비하고 있다면 실기에 대한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1단계 통과를 위한 수능 성적에 대한 준비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인데요. 서울과학기술대는 원래부터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 실기고사를 시험을 보지만 매년 입학 성적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서 4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대학에서 3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대학으로 성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수능 100% 전형으로 학생을 5명을 선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가군의 한국체육대학교 수능 우수자 전형처럼 나군의 서울과학기술대 수능 우수자 전형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기존의 실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수능 성적은 더욱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명대학교인데요. 삼육대와 경기대처럼 수학이 선택 반영되다가 올해부터 필수 반영으로 바뀌면서 수학이 필수 반영으로 바뀌면서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경쟁률 다군에 있기는 하지만 경쟁률이나 입학 결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준비에서도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가 되고 농구 골밑슛이 신설이 되면서 근력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윗몸 일으키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학생들도 농구는 단시간에 빠르게 기록 향상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만 봐서는 경쟁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학입니다. 다음은 경기권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권 대학에서는 인천대학교 체육학부를 먼저 보겠는데요. 실기평가 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수능 상위권인데 실기 능력이 우수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배근력 종목이 한 종목이 취소되면서 3종목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반영되지 않고 국어, 영어, 탐구 필수 반영에서 수학과 탐구 선택 반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도 있지만 탐구 한 과목 반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학 선택 반영이 크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저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대학은 성균관대학교인데요. 탐구를 반영하지 않고 국수영만 반영을 하다 보니 서울의 기초 과목이 우수한 학생들, 그 국수영은 잘 나오지만 탐구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가군의 시립대, 나군의 성균관대 이렇게 지원하는 패턴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탐구한 과목 30% 필수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은 조금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폐지가 됐습니다.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는 다군에서 단국대와 더불어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인데 수능은 상위권이지만 내신이 4등급 이하, 5등급, 6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인하대학교를 쉽게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내신 점수에서 많은 격차가 났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의 지원이 올해부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능 반영 비율이 50에서 70%, 내신 반영 비율이 그대로 수능으로 넘어가서 70%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입학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대학에서 우선 볼 것은 백석대학교인데요. 백석대학교는 기존에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체전굴,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4종목을 평가하다가 올해부터 체전굴을 폐지했습니다. 체전굴을 폐지하면서 다른 운동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선천적으로 다리가 길거나 허리가 유연하지 못해서 체전굴 기록이 잘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지원을 못했다면 올해부터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대학은 한국교원대학교인데요.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옮기면서 나군의 상위권 대학,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했던 친구들이 가군에서 지원할 대학이 많이 없었었는데요. 가군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중앙대학교였는데 중앙대학교는 실기가 없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바로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가군에 있던 한국교원대가 다시 가군으로 복귀하면서 서울대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나군의 연고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군에서 하나의 옵션이 생겼다라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인데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는 수학이 선택 반영으로 들어왔고 20m 왕복 달리기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부활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선 고등학교에 컨설팅을 다니거나 박람회에서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수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에서 탐구,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입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최대는 수학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데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까? 수학을 언제부터 포기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표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을 모두 정리한 겁니다. 가군은 파란색으로, 나군은 노란색으로, 다군은 빨간색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 대학들 중에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거나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워서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수학을 잘해서 혹은 영어는 정말 못하는데 수학을 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많고요. 여기에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 삼육대, 서울대, 시립대, 중대, 고대, 연대, 한양대, 경기대, 성대, 상명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수학을 정말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공부하는 시간을 더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3학년 6월 모의고사까지는 평가원 1차 모의고사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탐구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탐구는 3학년 2학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탐구 적어도 3학년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이상의 대학에서 체육대학이 있는 대학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 대학에서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이나 인하대처럼 파란색으로 된 대학들은 학과에 따라서 30% 이상을 반영하는 학과도 있고 그 이하로 반영하는 학과도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많은 대학들이 탐구 30% 이상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 성적이 좀 부족한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어서 탐구 성적은 잘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탐구만 반영을 하고 있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도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데 굉장히 잘했을 경우 덕성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용인대도 마찬가지고 수원대도 탐구 한 과목을 정말 잘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탐구 공부는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을 정리한 표입니다. 서울권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경기권, 충청권으로 가면 갈수록 대학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을 다 하기는 벅차다면 한 과목이라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지원할 수 있고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학이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실기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3학년 때부터 해도 됩니까? 아니면 여름방학 때부터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됩니까? 아니면 수능 끝나고부터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몇 개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 지원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조사를 하면서 찾아본 결과인데요. 상위권 대학,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백석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 2019 학년도에 입학한 46명의 학생을 보게 되면 현역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바로 온 학생들이 10명,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 온 친구들이 29명, 삼수 이상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역의 숫자가 10명 중에 3명,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수시는 현역이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37%, 건대 같은 경우에도 32%로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체육대학의 특성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실기 능력이 좀 부족했었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육대학을 준비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재수나 삼수를 하면서는 일반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체육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공부대로 하고 실기 능력도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실기 수준,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실기 준비를 해서 상위권 대학을 합격한다라는 건 본인의 실기 능력이 원래부터 뛰어난 학생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많이 어려워진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을 보면서 현역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바로 합격한 학생들과 재수 삼수 학생들이 거의 반반인데 예, 실기 준비에 대한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수시 준비를 하거나 정시 준비를 함에 있어서 1년 정도는 정말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꾸준하게 실기 지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시 준비를 한다면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정시 준비를 한다면 늦어도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시작하면서부터는 실기 준비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상담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설명을 듣고도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대교육 대입상담센터 진로진학 상담 안내가 있는데요. 여기는 온라인 상담도 있고 전화 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대교협의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대입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보면 사이버 대입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입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체대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운동과 실기를 병행하고 굉장히 몸도 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가 올 텐데 성공적인 체대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숙지하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내신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내신 등급을 위한 건 학교 수업이고요. 그 수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듣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을 준비해서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학교 수업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을 수능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토대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7시간의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또 수업을 듣고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건 학생 본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수업을 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의 걸로 만드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에 대한 체대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운동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좋지만 그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운동에 대한 관심과 운동만 하면 된다라는 오해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집중을 해도 좋고요. 이미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고 우수하기 때문에 운동 시간에만 전념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본인의 학업 역량을 키우는 데에 시간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탐구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좀 전 페이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탐구 한 과목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 그다음에 탐구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서울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탐구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또 국어 영어 성적이 좀 낮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체육대학에 관심이 있고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치지 말고 끝까지 수시든 정시든 끝까지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